안녕하세요. 코리안 스캘퍼입니다. 오늘은 먼저 다른 것보다도 봐야 되는 게 나스닥이겠죠. 자, 나스닥이 지표를 먼저 보게 되면 3%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. 이 상승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. 자, 이유야 다들 아시다시피 간밤에 FOMC 결과가 나왔죠. 그래서 파월이 앞으로 0.5%까지는 모르겠지만 0.75까지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 확률은 되게 적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좀 퍼지면서 이렇게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 훈풍이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? 아니면 좀 단기적인 이슈로 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그거에 따라 가지고 현금 비중을 조정을 해야 되겠죠. 저 같은 트레이더는 사실 제가 누누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올해 작은 계획이 되게 중요해요. 올해 내가 얼마를 투자하겠다. 그러면 이 시점에 내가 몇 프로를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면은 받아야 되겠다. 또는 좀 더 오르면 내가 팔아야 되겠다. 이런 물론 그게 좀 본능적이고 즉흥적인 트레이딩 방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스타일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단기 트레이딩으로서 수익이 나더라도 크게 하락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 수익이 다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현금 좀 수익이 나는 부분들은 하락장에서는 현금화를 시키고요.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. 저는 올해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도 일단은 그 유동성이 줄고 있는 게 명확하고요. 그리고 지금 QT도 진행을 한다 그랬죠. 그래서 국채도 이제 팔 거기 때문에 시장에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하게 되면 좀 내가 단기적으로 물론 좀 수익을 내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것을 선호합니다. 자, 그래서 나스닥이 새벽간에 많이 올랐다. 자, 그리고 달러 지수를 보게 되는데 아주 극도의 가장 최고의 투자처라고 할 수 있겠죠. 위험 자산이 아니라 안전 자산 중에 가장 안전 자산 중인 미국 달러 지수가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죠. 자, 이게 제 기억으로는 꽤 올랐었거든요. 근데 보시면 자, 103 올랐다가 그리고 103 정도 올랐었네요. 그리고 지금 좀 풀리고 있는데 이게 국채 금리랑도 좀 연관이 됩니다. 국채도 지금 좀 오르고 있네요. 간밤에는 조금 빠졌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, 오늘은 좀 빠졌다가 좀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달러 지수가 좀 빠져야지 이 자금들이 뭐 이게 나스닥으로 가든지 뭐 아니면 뭐 하다못해 채권으로 가든지 채권도 안전자산인데 달러가 워낙에 극도의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자꾸 수요가 달러에 많을수록 다른 자산군에는 이게 좀 슈렁크라고 할 수 있겠죠. 뭔가 좀 줄어들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 달러 지수가 이렇게 좀 고점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는 자산 시장에는 결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금도 좀 소폭이라기보다는 2%면 꽤 오른 거죠. 1.7%니까요. 오르고 있고요. 그래서 달러 지수가 좀 내려가야지 이 자금들이 어디든지 흘러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유가가 많이 올랐죠. 지금 유가 보시면 100, 자 1일 동안에 많이 올랐고요. 일주 동안에도 좀 고점도 한 번 더 이렇게 터치할 정도로 꽤 올랐는데 이게 금리 인상이 이제 그 시장이 예상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그 우려가 나타나겠죠. 그래서 유가가 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가상화폐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4시간 동안 지금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왔죠.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게 보이고요. 7일차를 보더라도 7일 그래프를 보더라도 지금 좀 최근 들어서는 많이 오르고 있고 지배력은 떨어지고. 자, 이 말은 좀 알트가 상대적으로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좀 이따가 저희가 업비트 창을 보겠지만 요거를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업비트 창에 나와 있는 그 가격이랑 이런 거래량들을 보면은 저희가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비트코인도 오르고 있지만 비트코인보다는 지금 알트에 좀 수요가 꽤 있다 정도로 단기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. 그냥 일단은 뭐 다음 이슈까지는 이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 정도. 저는 트레이더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저번 대하락 이후로 상승률인데요. 또는 하락률이 될 수도 있겠죠. 이더리움은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고 그리고 또 자, 이게 많은 분들이
반등이 비트코인이라 이 먼저 온다라고 알고 있어요. 물론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먼저 옵니다. 근데 좀 시총이 가벼운 코인들은 예외적으로 몇몇 코인들은 좀 빨리 날아가요. 자, 그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 골드겠죠.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을 하다가 잘못하면은 너무 저가에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. 원래는 이쯤 되면 이 정도 거래량이면은 내가 좀 이렇게 올 매도 해야 될 시점인데 하고 나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런 시총이 되게 작은 코인들 또는 좀 튀어오르는 코인들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날아가 버리면은 그 박탈감이 상당히 크고요. 그럴 때 좀 순간적으로 좀 저평가된 코인으로 보이는 코인을 매수했다가 거기에 물려버리는 케이스도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이렇게 지금 어 최저점이라고는 말 못하지만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좀 골드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저렴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비트가 무너지면은 알트는 더 빠집니다. 지금보다 더 빠져요. 믿을 수 없겠지만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날아가는 것도 빠르다.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어제 같은 큰 이슈가 있었던 이후에 상승이 오게 되면은 좀 일정 뭐 한 50%라도 좀 상단에 걸어 두시고요. 그거는 거의 뭐 내가 본절까지 또는 수익이 어느 정도 날 때까지는 내가 매도하지 않겠다. 또는 다른 코인을 내가 살 게 있다 하시는 분은 관계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습니다. 물론 장투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랑은 별로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만히 지켜보면은 이런 흐름으로는 올라갈 수가 있겠죠. 자, 제가 투자하고 있는 어거코인도 어제 좀 상승이 있었죠. 어제 거의 한 6%, 7%대 올랐었고 그리고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조금 현금화를 시켰습니다. 그냥 제 스타일인데 제가 올해 투자할 금액이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시장으로 얼마 정도 투자하는 규모가 있고요. 그리고 거기에서 또 규모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. 제가 저만의 기준을 알려드릴 테니까 뭐 그냥 들어만 보시고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업비트 화면을 보겠습니다. 상승이 되게 많겠죠. 자, 보시면 상승하고 있는 코인이 되게 많고요. 거의 다수고 그 일정 코인은 횡보 또는 미약하게 이렇게 0.96%말 그대로 1%도 안 되는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. 다 오르는 거죠. 자, 저는 현재 그 좀 일부 현금화를 시켰는데요. 보시면은 자, 단기입니다. 전 트레이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쭉 더 올라갈 거예요. 근데 마지막에 제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런 그 퍼스펙티브는 공유하도록 하고요. 지금은 그냥 제가 왜 단기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보시면 15분 차트인데 요거는 저 같은 그 좀 단기 투자를 즐기시는 분들은 되게 좀 자주 보나요? 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그냥 제가 하는 방식을 하는데 보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거래량이 좀 터졌고 그리고 RSI가 지금 이때 한 70 정도 넘어갔죠. 80 정도. 조금 전에 골드는 거의 90은 넘었던데 뭐 그건 좀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외를 두고 제가 트레이딩 할 수는 없죠. 그리고 60분 차트, 즉 1분을 보더라도 지금 77이죠. 그래서 지금도 단기 고점권에 들어서 있다. 물론 조금 전에는 더 올라가 있었고요. 그리고 1위를 보면은 더 오를 상승률이 되게 있어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예요. 내가 15분 차트 또는 뭐 1시간 차트 그리고 하다못해 4시간 차트를 보니까 4시간 차트도 과열 구간이구나. 보면은 물론 이게 다는 아니에요. 당연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요거는 어떤 큰 뉴스가 있으면은 이런 거 다 관계 없어요.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. 이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또는 계속 떨어질 테니까 대응을 해야 되겠죠. 자, 보시면 60 정도 되면 보통은 찍고 내려갑니다, 이게. 물론 이렇게 뭐 두세 번 이렇게 칠 수도 있지만은 좀 예외적이고요.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좀 올라갔을 경우에는 대체로는 물론 이거는 굉장히 좀 그때 이슈가 있었죠. 러시아 그 이슈가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갈 경우도 있지만은 요런 좀 제가 볼 때 이 FOMC에서의 발언이 그 정도 파급력이 있는 호재 뉴스인가 그걸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근데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.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었지만 결과적으로 거시경제를 공부를 하시지 않으면은 내가 투자 규모를 내가 정할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익절할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런 부분들도 꼭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는 필수입니다. 자, 이런 과열 구간들이 보이고요. 그래서 저희가 주로 보게 되면은
아직도 저점이 있죠. 그래서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건 확실한데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누르고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어서 그만큼만 딱 현금을 보유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. 자, 위에 보이는 저 마이너스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, 사실.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지금 그 현금화 시킨 수익이 1,000만 원 정도 됩니다. 자,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올해 투자 중인 금액이 2,8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1,000만 원인데 지금 마이너스 230, 40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은 제가 한 760만 원 정도 아직까지도 그 이익을 보고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지금 전 또 현금을 좀 뺐는데 이게 한 16,000원 정도에 제가 그 요 정도를 현금화 시켰습니다. 원래는 제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600 코인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. 그 중에 600개를 매도를 한 상태고요. 왜냐하면 이게 단기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제가 잡겠지만 자, 그 중에 저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한 요 중에 1600 코인인데 한 300 코인 정도만 다시 재매수를 할 생각이에요. 그래서 그 300 코인으로 또 초단기 매매를 좀 하게 되고요. 나머지 300은 좀 가지고 있을까 싶습니다. 뭐 금액은 뭐 얼마 안 되죠. 사실은 500만 정도 되는 건데 그 500만 원으로 나중에 지금 다음 이슈는 뭐가 있냐면 사실 그 러시아와의 그런 이슈예요. 그러니까 러시아가 종전할 것이냐 아니면 점전할 것인가 뭐 아니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장기적으로 갈 것인가. 그러니까 만약에 끝나게 되면 전쟁이 종식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압력이 좀 덜해지겠죠. 근데 이게 다 그때 돼봐야 하는 건데 그렇게 됐다 해서 만약에 좀 금리 인상이 좀 덜할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키포잉할 것인가 또 나중에는 이게 딜레버리징이라 그러는데 금리를 낮출 수가 없으면은 나중에 그 경제 불안이 찾아왔을 때 할 수 있는 그 뭐 이런 대책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미리 올릴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물가 지수라든지 자, 그래서 저는 현재 그렇게 좀 했었고요. 그 트레이딩을 말씀드리기 전에, 그러니까 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요약해 보면 FOMC 결과에 따라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오를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지금 좀 많이 올라 있지만은 더 오를 거예요. 물론 누르고 올라가든지 그냥 올라가든지 누르고 올라간다 치면은 저는 여기 남아 있는 1,000 코인으로 그냥 트레이딩을 하면 되고요. 만약에 여기서 누르고 간다면은 재매수를 하면 되겠죠. 그러면 거기서 늘어난 코인 숫자는 제가 또 현금화 시킬 거고요. 자, 그리고 다만 다음 변수는 뭐냐면 이제 인플레이션이겠죠. 그러니까 전쟁이 만약에 종식이 된다면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덜 하게 되겠죠.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그 뭐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출을 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자유롭게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. 그게 다음 또 회의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전쟁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. 자, 그리고 그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제 한 요중에 500이라도 남겨놨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전쟁에 대한 뭐 좀 좋지 않은 소식이 있다 하면은 그때 좀 매수 찬스로서 저희가 이 현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500 정도는 가지고 있어 볼까 싶습니다. 물론 단기적으로 확 빠진다면은 그러니까 확 빠진다는 의미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의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 실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니면은 뭐 이렇게 현금 확보 수단으로서 한 번씩 이렇게 확 뺄 때가 있어요. 그럼 저는 또 매수를 하면 되겠죠. 남이 팔 때 전 사는 겁니다.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. 자, 그래서 오늘 뭐 트레이딩은 간단하게 보게 되면 어, 제가 다시 매수를 했는데 16,000원에 좀 재매수를 했었고요. 그리고 일부는 제가 16,300원에도 팔았었고 자,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아침부터 트레이딩 했었고요.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좀 투자 되게 잦은 편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. 보이면. 자,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보수적으로 했었죠. 어제 비트코인이 3% 넘게 올랐기 때문에 거의 4%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돼요. 그냥 떴다가 나중에 아침이 되기 전에 9시 되기 전에 일부 현금화 시켰다가 그리고 시장 보고 나서 재매수할지 말지 만약에 과매도가 나오면은 다시 또 받으면 될 것이고요. 호재 대비를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호재 대비 이게 지금 많이 빠졌냐 아니면 많이 올랐냐 이런 걸 보는 건데 제가 볼 때 솔직히 지금은 그냥 적당히 오른 것 같아요.
어거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. 골드는 먼저 치고 나가는데 사실 뭐 골드가 치고 나가는 거는 좋은 사인이라 볼 수 있겠죠. 다른 알트들도 순환매 장세가 왔을 때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뭐 불장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소규모의 불장을 저희가 또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일정 부분 현금화했다가 또 누르고 갈 때 산다라든지 아니면은 또 본전 근처 가신 분들은 현금 비중을 높이는 방향도 되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올해는 계속해서 이렇게 장이 좋을 거라고 보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긴축 정책이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. 지금 유동성을 회수하는 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금리를 내린다라든지 또는 ETF가 뭐 이렇게 허가가 난다라든지 또는 중국이 들어온다라든지 뭐 아니면 진짜 저희가 알 만한 그런 대기업에서 코인 투자를 한다라든지 산업을 한다라든지 그런 종류의 그런 호재가 아니라면은 좀 올해는 사실은 눌림 구간이 있고 할 뿐이지 좀 저는 하락 횡복 박스권으로 보고 있어요. 사실 박스권은 트레이더에게 최고입니다. 그래서 저는 조금 좀 좋은 흥분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혹시 그러니까 지금 장기 투자지면서 뭐 여러분들 표현을 하면은 이제 존버라고 할 수 있겠죠. 이렇게 견디시는 분들은 제 방송이 크게 도움은 안 될 것이고요. 다만 이제 현금 비중 부분은 아마 들어두시면은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어린날인데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. 감사합니다.